자, 3교시 진행해요. 우리 126쪽에 5번 이제 중요한 거야. 이런 거 이제. 자, 동그라미 1번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네모 딱 엮고. 몇 번째 사업이요? 첫 번째 사업이죠. 주최제에서 건축 허가를 받은 때, 부동산 등기를 하는 때 밑줄 원래 채권 매입해야 되거든요. 국민주택 채권의 매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밑줄 그어야 돼요. 채권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요 내용이. 근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겠어요? 국민주택 채권의 매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나왔겠지. 그래, 그렇게 나온다고. 시험 문제. 좀 너무 열악하니까 조금 혜택 주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발동네 사업은. 자, 2번 주거환경 개선구역 네모 딱 엮고. 도시훈계획 시설 밑줄. 시설에서 시에 동그라미 쳐야죠. 결정구조 설치 기준 밑줄 긋고 기준이다 동그라미 치고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역 네모. 시부령. 선생님들 기준하면 원칙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개발대령 시부령. 개발대령 시부령. 개발행위 허가 기준은 대통령령. 시부령 시설 도시훈계획 시설 설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되는 거죠. 자, 3번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구역에서 주거환경개선구역 네모 다음 각호 용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밑줄 따로 놀 때 1, 2번 묶어놓고 대지와 도로 관계 밑줄 대 동그라미 따로 놀 때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한정하죠. 건축물을 높이지 않은 밑줄 2번에 노배 동그라미. 이 노를 놀로 발음한 거예요. 따로 놀 때 공동주택입니다. 건축물을 높이는 상가는 해당 사항이 또 없어요. 단지 내 상가는. 자, 오른쪽 위에 가면 4번 사업시행자는 천재지변에 따른 재건축 구역에서 천재지변에 따른 재건축 구역 밑줄 한번 그어놓고 다음 각호 용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건축일 심의 밑줄 그어놓고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완화에 동그라미 치고 1, 2, 3, 4, 5 묶어야지. 완화 대상 한번 써놓고 완화 대상이라고 한번 딱 쓰고. 자,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이건 다 외울 수는 없는데 뭐 시험문제 출제된 사례는 없는데 또 혹시 또 모르거든. 근데 이거 하나 잡자고. 2번에 보니까 건폐율 산정 기준에 건폐율 밑줄. 건폐율은 완화 기준에 해당이 되지만 용적률은 완화 기준이 아니야. 또 용적률은 완화할 수 없다야. 완화해버리면 밑도 끝도 없이 엄청나게 높이 올라가니까 용적률 써놓고 X. 뭐 그 정도만이. 천재지변이라는 재건축이다 하면 건폐율은 완화할 수 있는데 좀 넓게 지을 수 있는데 튼튼하게. 그런데 용적률은 높게 지어버리면 안 되잖아. 천재지변은 우려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내용. 자, 가로 6번 다음 법령의 적용 및 폐재. 동그라미 1번 주거환경개선구역은 네모였고 몇 번째 사업구역? 첫 번째 사업구역은 해당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하는 지역 중 다음의 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곳으로 본다. 다음의 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곳으로 본다에 밑줄 긋습니다. 1호를 보면 1번, 2번 딱 묶어놓고 암기 써놔야지. 이거 암기 해주셔야 돼. 1번 묶어놓고 암기 써놓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희소타는 방식 밑줄 환지 방법 밑줄. 선생님들 이거야. 희소타기 지처수에서 이 위에서 두 가지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곳으로 본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 네모였고 자, 2호를 들어갑니다. 2호를 들어가면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수용 또는 관리처분 개입의 방법으로 시행되는 경우 수용관리처분 개입 방법 밑줄. 밑에 나오는 첫 수야. 두 가지. 첫수 두 가지. 자, 이걸로 시행되는 경우 거기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 네모 딱 엮고 이것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3종 일반주거지역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는 얘기는 30층 아파트, 35층 아파트 막 이런 게 지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야 지금. 다만 동글배기 치고 기업형 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200세대 이상 공급하는 경우 밑줄 200세대 이상 공급하는 경우 밑줄 해당 임대주택의 건설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계획에서 따로 정하는 구역은 준주거지역에 네모 딱 엮고 준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야. 다만 동그라미 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밑줄 그어놓고 1, 2, 3 묶어놓는데 1번만 발표. 그러면 여기에는 2종 일반주거 3종 일반주거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하면 틀려. 예? 그러하지 아니하다니까? 그러면 1호만 밑줄. 해당 정비구역이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밑줄. 개발제한구역이다 하면 2종 3종 일반주거적으로 준주거지역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하면 틀려. 개발제한구역이 막 30층 아파트도 안 되잖아. 그건 의제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거 하나만 잡고. 자,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 정비사업과 관련된 환지에 관하여는 환지처분을 하는 때 밑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하는 때로 본다 밑줄. 환지처분을 하는 때를 관리처분계획 인가하는 때로 봐. 사업시행계획 인가하는 때로 봐. 옳지.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토지 이동 시점이야. 토지 이동. 우리 토지 이동이 뭐야? 우리 공간정보법에서 어떻게 배웠어? 토지 이동이. 토지 이동이 뭐래? 토지 이동이 뭐야? 토지가 땅을 흙을 파가지고 구름하러 이동하는 거야?
그냥 경운기로 우리 어렸을 때는 그 말하고 또 맞았을 때 토지 이동이 뭐야? 토지의 어떤 지봉이나 지번, 토지 표시 부분이 바뀌는 걸 얘기하죠? 그렇지 않나요? 그 바뀌는 시점이 이 시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받으면 건축 허가를 받은 걸로 봐. 이걸 받으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걸로 본다. 산지조정 허가 받은 걸로 본다. 동지조정 허가를 받은 걸로 본다. 도로조명 허가 받은 걸로 본다. 하천조명 허가 받은 걸로 본다. 각종 의제가 되는 시점이 이 시점이라고. 따라서 지적법에 의해서 공간정보법에 의해서 토지 이동이 있은 걸로 본다 하는 시점이 이 시점이야. 따라서 환지처분을 하는 때는 이걸로 보는 거야.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하는 때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하고 토지 이동 시점을 얘기한다. 자, 7번. 자, 지상권 등의 계약의 해지 이렇게 나와주죠? 선생님들 나와요? 자, 동그라미 1번. 정비 사부 시행으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해지 밑줄. 선생님들 잠깐, 우리 권리 포기 계약 해지라는 말이 어디에도 있냐면 도시관리 사업에도 있었고 지금 여기에도 있는 건데, 도시관리 사업에서는 사용 수익이 계속 이전되다 보니까 마트 하면서 편의점으로 해가지고 시설비 손실보상 청구 이런 게 있었거든. 근데 여기에는 보증금만 받아서 나가면 되는 거야.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재건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손실 그 밖의 계약성의 금전반환 청구권은 밑줄, 금전반환 청구권은 밑줄, 사업 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밑줄 그렇고, 금전반환 청구권은 누구에게 한다? 사업 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금전반환 청구권의 행사로 해당 금전을 지급한 사업 시행자는 보증금을 사업 시행자가 받은 게 아니잖아요. 구상권 청구한다. 이 말 나오겠죠? 토지 등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밑줄고요. 토지 등 소유자에게 구상권 청구한다. 자, 동그라미 4번. 사업 시행자는 유예에 따른 구상이 되지 아니한 때는 해당 토지 등 소유자에게 귀속될 대지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압류에 동그라미 치고. 원래 압류는 채권이죠. 그러나 이 경우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물권으로 보겠다는 거야. 좀 밑줄 긋고. 5번.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 밑줄 그어야죠. 지상권, 전세권 설정 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의 계약 기간은 민법 밑줄, 민법 등 일부라고 해석하겠습니다. 몇 조 나오는 게 민법 전부 다 적용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일부만 적용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일부로 해석할 겁니다. 민법 등 일부를 제일 끝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밑줄 끊었습니다. 8번 갑니다.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동그라미 1번. 전국 배포 둘 이상의 일간신문 이상 공고 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지난 때에는 감정평가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이 공탁제도가 말이죠, 사유재산권에 대한 박탈제도예요. 그래서 헌법소원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점이 있긴 하죠. 뭐 대한민국에서 이게 지금 이 사유재산권이 인정되는 나라에서 이 재산권을 박탈하는 이 법제도가 상당히 좀 유연의 소지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다툼이 좀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뭐 공탁제도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별표 한번 쳐봐요. 조합 설립 인가일에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재건축 사업이요? 재개발 사업이요? 옳지. 재건축 사업 밑줄 그어야 돼요. 조합원 전체의 공동 소유인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밑줄 그어야죠. 조합 소유야? 조합 원 소유야? 조합 소유의 토지 건축물로 본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걸 조합원 소유의 토지 건축물로 본다면 틀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선생님들 여기 봐봐. 무슨 사업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이야 이 내용? 재건축 사업에서 나오지? 재건축 사업에서 동의를 하지 아니하면 아까 뭐라 그런다 그래서 사고가 터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한번 재확인 들어가서 휘답을 촉구하죠. 그로부터 2개월 이내에 휘답해야 되고, 안 하면 2개월 이내에 또 다시 매도 청구 들어가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매도 청구하는 사람이, 매도 청구를 당하는 자가 공부를 좀 해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민법 공부하다 보니까 구분 소유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 내가 아파트에 502호에 살고 있다면 502호만 내 것이 아니고 관리사무소 지분도 있고 내 지분이 복도 승강기 지분도 있네. 어린 놀이터도 내 지분이 있다는 걸 알게 돼. 지분이 있다는 걸. 공유 지분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공용 지분이. 그죠? 그러면 이제 매도 청구 당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502호 팔고 나가. 현시가 2억밖에 안 가니까 2억 줄 거니까 나가거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헌길나는 거야. 나 공부했는데, 공인중개사 공부해서 민법 그래도 한 2달 들었거든. 나 알고 있는 게 있는데, 관리소 지분, 야 저기 어린 놀이터 지분하고 승강기 지분 주어라. 땡깡 부린 사람이 있게 없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법조문에 의해서 공용 부분의 지분이 박탈돼.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이건 조합원 재산이 아니고 공용 부분은 조합 재산이기 때문에 너는 그냥 나가라. 네 것만 팔고 나가거라. 전유 부분만. 이렇게 되어지는 거라고. 자, 오른쪽에 관리처분. 자, 관리처분 봤어요? 관리처분은 뭐라 그랬어요? 관리처분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 권리 배분. 권리 배분. 관리처분이 뭐다? 권리 배분하는 걸 얘기한다. 자, 잠깐요. 여기 봐야 돼요. 선생님들 여기 봐봐.
잘 봐요. 스토리를 잘 보라고. 여기에서 갑이라는 자가 45평 대지에서 2억 5천짜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갑이라는 자가 이걸 밀어버리고 이 자리에다가 삼성 레미안 아파트가 들어오면 2천이로 2억 7천짜리 주겠다, 이렇게 딱 되어지는 거죠. 2천만 원은 청산금으로 징수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2억 5천이라는 이 감정평가가 어느 시점에 이루어진 거냐 하는 거예요. 권리 배분하기 직전에 이루어져야지. 권리 배분하기 직전에.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한 가격, 인하를 기준으로 한 가격이 얼마가 나오는 거냐? 가격이 2억 5천이 나오는 거야. 따라서 가격이라는 말이 딱 나오면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한 가격, 항상 이렇게 돼야 돼. 시험 문제가 가격이라는 말이 정규교역 지정고시를 기준으로 한 가격 또는 조합설립 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한 가격 해버리면 벌써 이건 10년 전이라고, 이건 8년 전이고, 그러면 10년 전, 8년 전에 감정평가 가격으로 권리 배분하다는 얘기인데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야. 말이 안 되죠? 따라서 권리 배분하기 직전에 감정평가 가격입니다. 이 가격이 2억 5천이 나오는 거야. 따라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2, 3년 걸려버리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기간의 제한을 두도록 되어 있어요. 기한을 둡니다. 2억 5천이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한 가격이기 때문에 토지나 건축물의 등기부 등본을 갖다가 제출해라 하는 이런 내용을 통지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조합원에게. 이 통지는 서류 제출하는 통지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분양신청 통지라고 표현을 해요. 이걸 딱 뜯어보니까 신청기간은 무슨 말이야? 서류 제출 기간이요. 건축물 등기부 등본, 토지 등기부 등본을 제출한 기간이라고. 이 기간이 분양신청 기간입니다. 제출기간, 서류 제출기간 4월 1일부터 5월 27일까지 제출해라, 이렇게 딱 나오는 거야. 조합 사무실에. 여기에는 내용이 딱 나와. 신청서하고 신청서는 조합 사무실에 비치됨, 이 말이 나온다고. 그러면 요 기간 내에 우리 조합원은 조합 사무실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분양 신청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5월 27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분양 신청 기간의 만료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양 신청 기간의 만료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분양 신청 기간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분양 관리처분을 해야 되겠죠?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이 중에서 분양 설계라는 계획이 있어요. 분양 설계. 이 분양 설계가 관리처분 한다, 이 내용입니다. 분양 설계를 동호수 배정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꼭 시험 문제는 분양 설계는 분양 신청 기간 중에 하여야 한다, 이 점이 뜬다고. 이러면 틀린단 말이지. 전부 다 분양 신청이 끝났어야 그날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일반 분양분이 얼마나 나오는지, 또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는 거라고. 자, 그러면 이때 4월 1일부터 5월 27일까지를 조합장 지멋대로 정한 기간이야 하는 거야? 이게 아닌 거야. 이건 법적 근거를 두고서 정한 기간이 4월 1일부터 5월 27일까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고시부터 관리처분 인가까지 기간의 제한을 두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통신 안테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통신 안테나. 통지하자, 이 내용이에요. 이걸 통지하는 겁니다. 분양 신청하도록. 이거는 사업시행인가 고시로부터예요.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로부터 사고 12통으로 갈 겁니다. 사고가 터지면 시비가 발생해요. 사고 12통 120일 이내에 이걸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기간이 지멋대로 정한 기간이 아니고, 조합장 지멋대로 정한 기간이 아니고 법적 근거를 뒀다 그랬죠. 이와 같은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부터입니다. 통사문육. 통지한 날부터죠.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에 걸립니다. 60일 이내. 통사문육에 걸려요. 여기에서 정한 기간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 기간은 제가 임의적으로 한번 정해본 거고, 이렇게 되면 분양신청 기간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관리처분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내용이거든요. 자, 그런데 시공자를 선정하는 걸 보면 인가 후 지정고시 후, 조합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하지만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할 수 있다 그랬죠? 지만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게 안 나온다는 얘기야. 따라서 시공자 선정을 어느 시점에 하느냐?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이렇게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에 시공자를 선정했을 때는 이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입니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이 통지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다. 자,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다. 이게 참 좋은 것인데 참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다. 자, 분양신청 통지 1번.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부터, 자,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입니다. 4자 동그라미, 고의 동그라미, 사고 12통입니다. 날부터 열고 닫고 120일 동그라미 이내에 계략적인 부담금 내용 및 분양신청 기간 그 밖의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동그라미 쳐요.
분양 대상이 되는 대지 건축물의 내역 등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자, 가로 열고 첫 줄 맨 끝에, 첫 줄 맨 끝에. 사업 시행 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 밑줄 두 줄 별표. 사고 12통, 개 12통. 계약을 체결한 날에서 개자 동그라미. 사고 12통, 개 12통. 사고 12통, 개 12통. 자, 그 다음에 다만, 제일 끝줄 다만, 동그라미 치고 별표. 이게 신설됐다. 신설. 아, 중요하다.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다. 이것도. 아, 중요하다.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다. 중요하다.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다. 둘 다다. 자, 토지동 소유자가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이게 뭐야? 기하자금처만 한다는 거야. 지 혼자 하는 거야. 기하자금처 정비사업을 하는 거지.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밑줄. 자기가 자기한테 뭘 통지해? 그냥 하면 되는 것이지 뭘 통지하고 그래? 내용 됐나요? 자, 밑줄 긋고. 자, 동그라미 2번. 이 경우 분양신청 기간은 네모였고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밑줄. 통삼은 6개 걸립니다. 통해 동그라미 30일 동그라미 60일 동그라미 쳐요. 하여야 한다. 다만 동그라미 치고 관리처분 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밑줄 그어야죠. 분양신청 기간을 2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고 20일 동그라미 쳐요. 통 3은 6, 2, 3은 6에 걸립니다. 통 3은 6, 2, 3은 6. 자, 동그라미 3번 갑니다.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위에 분양신청 기간 이내에 분양신청 기간 이내에 밑줄 사업 시행자에게 대지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분양신청을 해야 한다. 밑줄 그었습니다. 자, 동그라미 4번. 별표 딱 치고 신설. 별표 딱 치고 신설됐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신청을 제한하겠다. 이 내용이에요. 거기다 써놔요. 투기과열지구에서의 분양신청 제한이라고 써놓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의 분양신청을 제한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의 분양신청 제한. 분양신청 못하도록 하겠다. 투기과열지구에서의 분양신청 제한 이렇게 써놨어요. 자,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일반 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자, 일반 분양 대상자입니다. 밑줄 두 줄. 세대에 속한 자입니다. 세대에 속한 자가 다 하면 어떡하라고 그래. 분양신청을. 아버지도 하고 어머니도 하고 나도 하고 동생도 하고 뭐 어떻게 속한 자는 분양 대상자 선정일입니다. 일반 분양 대상자는 제외하는 거예요. 조합원은 해당성이 없고 조합원은 신청하는 거고. 일반 대상자. 일반 분양 대상자. 속한 자는 분양 대상자 신청일부터 선정일부터 분양 대상자 선정일부터 밑줄 5년 이내에는 동그라미 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조합원이 아니고 일반 분양 대상자하고 세대원 전부가 아니고 세대원 네, 속한 자들은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속한 자는 5년 이내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할 수 없다. 다만 동그라미 치고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반 분양 대상자라 하더라도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죠. 밑줄 한번 그어놓고 자, 동그라미 5번도 별표. 동그라미 5번도 별표.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에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자, 밑줄 그어야 돼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밑줄. 자, 여기는 다음 날부터네요. 아까는 사고가 터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고가 터진 날부터 거기는 다음 날이 안 들어갔었죠. 매도 청구에서 여기는 다음 날이에요. 자, 관리처분 계획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밑줄 관해 동그라미 다음 날에 다자 동그라미 90일 동그라미 쳐요. 간다고 지금 간다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간다고니까 60일이요 90일이요 90일 이내에 다음 각 회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협의 동그라미. 간다고 협의에서 비읍을 빼겠습니다. 간다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간다고 90일 이내에 협의 90일 이내에 협의 간다고 어떻게 잡았는지 알겠어요? 간다고 오라 그러니까 간다고 집에 갈 때는 뼈다구로 바뀐다. 간다고 협의를 하여야 한다. 뼈다구 있어놓고 그 옆에다가 해장국도 써놓고 있어. 참말로. 다만 사업 시행자는 분양신청 기간 종료일에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분양신청 기간 종료일에 다음 날부터 할 수 있다. 원칙은 좀 앞당겨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외적으로 관다구 현대 사업 시행자는 분양신청 기간 종료일. 분양신청 기간 종료일이니까 언제요? 요거 5월 27일 조금 앞당겨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원칙은 관다구 현대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좀 앞당겨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1, 2, 3, 4 딱 묶어놓고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밑줄 2번에 처리한 자 밑줄 4번에 제의된 자 밑줄 아니한 자 처리한 자 제의된 자인데 하나가 생겼어요. 이번에 3번입니다. 3번 신설 써놓고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할 수 없는 자 아니한 자 처리한 자 제의된 자 할 수 없는 자 이렇게 되죠. 이런 자들은 관다고요 협의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현금 청산하자 하는 내용들이고, 관리처분 계획의 작성 이렇게 나와주죠. 관리처분 계획의 작성 나와요. 권리배분 계획 작성이다 이 내용이에요. 자, 동그라미 1번. 사업 시행자는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 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등의 인가, 자, 시장군수 등의 인가 밑줄, 인가권자는 무조건 누구다? 시장군수 등이다.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 동그라미, 중지 동그라미, 폐지 동그라미 쳐요.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다음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시장군수 등의 신고 밑줄 1, 2, 3, 4, 5 묶어놓고 1, 2, 3, 4, 5 묶어놓고 변경 신고라고 써놓습니다. 관리처분 계획의 변경 신고입니다. 변경 신고. 이건 변경할 때는 인가받는다, 신고한다? 신고한다. 여기까지는 지금 공부할 필요는 없고 다음에 합시다. 자, 동그라미 2번.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 밑줄 그어놓고, 자,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은 설추가 외세로 갈 겁니다. 설추가 외세로 갈 겁니다. 우리 환지계획의 내용은 설명, 청채, 입기. 여기에서는 설추가 외세로 갈 겁니다. 큰 틀만을 한번 보죠. 자세하게는 다 못 이룬다 하더라도 시험 문제 나오면 맞춰야 되니까. 지역분의 분양 설계 밑줄 그어놓고 설의 동그라미 동호수 배정 들어갑니다. 자, 설의 동그라미 치고 주소 성명은 들어가야 되겠고 밑줄. 자, 디귿번 봐요. 분양 예정인 대지 건축물의 추산액, 추산액에 밑줄 긋습니다. 추의 동그라미 쳐요. 자, 리을번. 다음에 해당하는 보리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전방법. 자, 보리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밑줄 추의 동그라미 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읍번 들어가겠습니다. 비읍번 제일 밑에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밑줄 추의 동그라미 칩니다.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부담식입니다. 설추가 위세로 갈 겁니다. 추산액입니다. 추산액입니다. 설추가 위세로 갈 겁니다. 자, 가격을 들어갈 건데 미음번을 보세요. 미음번은 별표 쳐요. 미음번에 별표 칩니다.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입니다. 밑줄.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에 동그라미 딱 치고 별표. 자, 이거예요. 선생님들 여기 봐봐. 여기에 가격이라는 말이 나오죠. 2억 5천. 이 가격은 무조건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한 가격입니다. 감정평가한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격 앞에는 반드시 이 말이 들어가야지. 이걸 막 붙인다고. 정비적 지정 고시를 기준으로 한 가격, 조합설립 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한 가격, 이렇게 바꾸면 안 된다는 거야. 사업시행 계획 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한 가격이다. 이게 중요하고. 가로 열고. 사업시행 계획 인가천에 철거된 건축물은 어떻게 할 거냐, 가격을 어떻게 매길 거냐 하는 거죠. 자, 밑줄 그어놔요. 시장군수 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입니다.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이다. 밑줄 한번 그어놓고 설추가 이렇게 갈 거야. 외세로 갈 겁니다. 자, 시업번 가겠습니다. 제일 밑에 분양 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입니다.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에 밑줄 긋습니다.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에 밑줄 긋습니다. 외 동그라미 딱 치고, 외 동그라미 딱 치고. 자, 오른쪽 위에 갑니다. 2등번.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에 밑줄 긋고 세입자별 손실보상에서 세 동그라미 딱 치고. 일단 따르세요. 설추가 외세,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 설추가 외세, 분양 설계, 추산액, 가격, 설추가 외세,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설추가 외세, 세입자별 손실보상, 설추가 외세,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 자, 3번 갑니다. 관리처분 계획의 작성기준이라는 표현 나오죠? 밑줄 한번 딱 그어놓고 우리 환지 계획의 작성기준에서 적응환지 원칙, 종전 토지 및 이 환지를 대상으로 해서 유지면 토수리관 종합적 고려 이렇게 나온다고. 적응환지 원칙이었죠? 근데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관리처분 계획 작성기준을 보면 기억번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 이용상 환경 그 밖의 상을 종합적 고려 밑줄 그어야죠. 여기는 면리환 종합적 고려 이렇게 나옵니다. 면리환 종합적 고려. 그러나 환지 계획을 보면, 수익 기준을 보면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 환경 기타 종합적 고려, 유지면 토수리환 종합적 고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면리환 종합적 고려 이렇게 나와주는 거죠.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 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이게 환지 방식을 보면 적응환지 원칙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니은번.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건축물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가하거나 감소시켜, 증가하거나 밑줄 감소시켜 밑줄. 이게 바로 증환지 감환지의 개념이죠. 건축물이, 대지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게 한다. 디귿번 갑니다.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 청산할 수 있다. 밑줄 긋고 별표. 꼭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현금 청산할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있다. 리을번 별표 칩니다.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유해 방지를 위하여 밑줄 긋습니다.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유해 방지를 위하여 밑줄
토지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 토지를 가름하여 보상을 하거나 자, 이 부분입니다. 건축물 일부와 밑줄, 건축물이 있는 대지 공유지분 밑줄 교부할 수 있다. 자, 입지완지입니다. 입지완지라고 쓰죠. 입지완지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정비 사업에 있어서의 입지완지 개념은 반드시 앞에 어떤 말이 걸려야 되냐면 재해 또는 위생상 유해 방지를 위하여 이렇게 걸려야 돼요. 이게 도시관리 사업에 가면 입지완지는 뭐냐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도시관리 사업은 신청을 받아 입지완지한다. 자, 그러나 정비 사업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재해 또는 위생상 유해 방지를 위하여 한다. 재해 또는 위생상 유해 방지를 위하여 한다. 이거 잡아주셔야 돼.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미음번. 자, 밑줄 그거 별표 쳐야 돼요.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쭉 밑줄 그거 별표. 자, 이거 별표 쳤어요. 이거 분양 신청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분양 설계한다. 분양 설계가 설치가 유세에서 관리처분 계획 내용이죠. 관리처분 한다 이런 내용이야. 자, 그 다음에 비읍번 원칙이라고 써놓습니다. 원칙 써놓고 1주택 공급이라고 써야죠. 원칙은 1주택 공급의 원칙입니다. 원칙은 1주택 공급의 원칙입니다. 1주택 공급 이렇게 한번 써놨어요. 자, 비읍번 가요.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1주택 공급 매출. 그러니까 갑이라는 자가 주택 3개 가지고 있네. 토지도 세 필지 가지고 있고 전부 다 1주택만 공급합니다.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는 1주택만 공급한다. 1주택만 공급한다에 밑줄 긋습니다. 자, 이게 원칙이에요. 1주택 공급 원칙이죠. 아무튼 1주택을 갖다가 1토지를 3명이 공유하고 있어 1주택만 주자 이런 내용이야. 자, 별표 봅니다. 위에 비읍에도 불구하고 밑줄 1주택 공급에도 불구하고 1주택 공급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죠. 다음 방법에 따라 주택 공급할 수 있다 밑줄 긋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예외야. 그래서 별표 옆에다가 예외 이렇게 써놓습니다. 예외 이렇게 써놔요. 선생님들 주택 공급은 원칙 어떻게 하는 거야? 원칙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옳지, 1주택 공급이지. 그런데 예외적으로 자, 이게 시험 문제야. 이게 시험 문제다. 그러면 지금부터 나오는 이 지문이 잠깐 이해를 좀 해야 돼. 이 지문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딱 바꿔버리면 일로 가는 거야. 보면 이제 가. 원칙으로 가버리는 거야. 이 지문 중에서. 내용 아시겠어요? 그래서 원칙은 1주택 공급인데 예외적으로 제가 이렇게 갈 거야. 좋소 이렇게 갈 거야. 좋소. 2주택도 주고 3주택도 주니까 좋소. 재미난 건데. 따르세요. 좋소. 2주택도 주고 3주택도 주니까 줬어. 2주택도 주고 3주택도 주니까 줬어. 해놓고도 무한해? 뭘 무한해? 그냥 외우는 거지. 말이 안 돼서 그래? 말 안 되는 게 한두 가지야? 처음에 첫 글자 달 때 말 안 돼서 제가 처음에는 미안하기도 했지만 요즘에는 이제 떳떳해. 윽박지르기도 하고 이것도 못 외우냐고 하고. 조례로 정하는 수만 공급한다. 소유한 주택 수만 공급한다. 2주택 공급한다. 3주택 공급한다. 이걸 공부할 거야. 예외. 자, 지금부터 봐. 그러면 책을 보자고. 책을 보면 과목을 보니까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밑줄거. 자, 2명 이상이 1토지 공유야? 1주택 공유야? 1토지 공유지? 1토지에 동그라미 쳐야 돼요. 1토지 공유를 1주택 공유로 바꾸면 어떻게 그런 거야? 원칙으로 가야 돼 이제. 1주택 공급으로. 선생님들 내용 이해가? 아무튼 여기서 어떤 단어라도 하나 바꿔버리면 전부 다 이 원칙으로 간다고. 1주택 공급으로. 1토지 공유야? 1건축물 공유야? 1토지 공유라고. 중요하다. 1토지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 조례로 주택 공급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조례로 자 공급할 수 있다 밑줄고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밑줄것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광주광역시에서는 무주택자들이 많기 때문에 1토지를 공유하고 있으면 2주택까지 주자 또는 3주택까지 주자 조례로 별도로 정하면 그거로 공급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목봅니다.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는 경우 밑줄 소자 동그라미 치고 줬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줬어 위에서는 조례에서 조자 동그라미 줬어. 자, 그러니까 갑이 여기서 5채 가지고 있다면 재건축한다면 5채 다 받아요. 자, 한번 봐요. 1호를 보니까 과밀록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밑줄 그어야죠. 그러면 과밀록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그랬으니까 수도권이 아니니까 광주광역시에서 재건축 사업을 하는데 갑이 5채 가지고 있어. 몇 채 받아? 5채 다 받는 거야. 그러면 하나라도 내가 이거 바꾸면 원칙으로 간다 그랬지. 봐봐. 그럼 광주광역시에서 재개발 사업하는데 5채 가지고 있단 말이지. 갑이. 몇 채 받아? 재개발 사업하면. 넌 몇 채 받아? 한 채 받는다니까. 원칙으로 간다니까. 왜 조금 너무 서운해? 현감정산돼. 나머지는 전부 다. 재건축을 할 때 소유한 주택수만 공급받아. 이거 어떤 단어가 하나만 딱 삐끗했다 하면 무조건 원칙으로 가는 거야. 주무세요들. 대답도 안 하고.
자, 다만 동그라미 치고 투기과일지구 밑줄 긋고 조정 대상지역 밑줄 그어요. 최초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사업의 토지등 소유자는 제외한다. 밑줄 그어야죠. 제외한다 그랬으니까 뭐겠어 그러면? 그렇지, 한 채 받는다 이 말이야. 이게 뭐야? 서울 강남이야. 투기과일지구 재건축 이제 한 채 받아야 돼.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근로자 밑줄, 숙소 밑줄, 기숙사 용도 밑줄 그어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 소유자입니다. 저기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이 아파트가 미분양되는 게 좀 많아가지고 미분양된 걸 대학교에서 말이죠. 대학생들이 기숙사 용도로 활용하려고 몇 개 동을 매입을 해버려요. 한 서너 동을. 근데 그걸 재건축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한 채만 주면 어떡하냐고. 기숙사 용도로 활용할 때는 300세대 가지고 있으면 동신대학교에 300세대 다 줘야지. 그런 내용이야. 자, 3호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등 밑줄 이자들이 1000채씩 가지고 있다. 광주 도시공사가 여기서 1000채 가지고 있네. 광주 시내에서. 이걸 재개발 사업한다. 저기 뭐야 정비 사업한다 하면 1000채 다 받는 거야. 자, 4호를 보니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한 자,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한 자 밑줄 그어요. 여기 이제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남 금토동에 있었던 한국도로공사가 김천 혁신도시로 간다고?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임직원들을 위한 주택이 있었는데 그걸 양수한 자는 그걸 소유한 주택수만큼 다 받는다. 자, 넘어갑니다. 자, 다목을 보면 선생님들 다목은 이거예요. 선생님들 이제 소유한 주택 조소가 끝났습니다. 2주택 공급 들어간다. 여기 갈 거예요. 2주택 공급. 다목을 보니까 사업시행 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종전 토지 건축물의 가격의 범위, 가격 동그라미 쳐요. 가격이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이게 나와야 돼. 사업시행 인가 계획 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한 가격, 항상 이렇게 범위 또는 종전의 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2주택 동그라미 치고 공급할 수 있고 밑줄 이중 1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밑줄 그어야죠. 자, 몇 제곱미터 이하로 공급해야 돼? 한 채는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입니다. 이게 소형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소유권 이전 고시의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밑줄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자,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밑줄 거예요. 전매 제한을 받습니다. 물론 매매 증여 모두 포함합니다. 상속만 제외됩니다. 상속의 경우는 제외 밑줄 그어놓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2주택 공급하는 거 봐요. 2주택 공급하는 걸 보면 종전에 있어서 이 토지 건축물이 이게 6억이 나갔다는 거야. 또는 60평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가격의 범위 내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요. 2억짜리 하나, 4억짜리 하나. 자,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15평짜리 하나, 그 다음에 45평짜리 하나 해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때 2주택 공급하는데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 들어가야 돼요. 하나는 반드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들어가야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요? 이것만 60제곱미터 이하로 들어가는 이것만 전매 제한에 걸린다는 거야. 이건 해당 사항이 없어. 전매 제한 안 걸려. 이것만 전매 제한에 걸린다 하는 내용은 몇 년? 전매 제한 몇 년? 3년의 전매 제한에 걸린다. 소형주택만. 자, 이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라목을 보겠습니다. 라목.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한 자, 밑줄 그어야 돼요.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밑줄 그어요. 토지 등 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0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3주택, 3주택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3주택이 아니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 밑줄 그었어요? 밑줄 그었나요? 이게 어디냐? 잘 봐봐.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 사업의 경우야. 이게 어디냐? 작년 써놔요. 2017년입니다. 작년 8월 2일까지 서울 강남이라고 써야 돼. 작년 8월 2일까지 8월 2일에 이 부동산 대책 발표됐죠. 투기 가지고 지정됐죠. 작년 8월 2일까지 서울 강남 이렇게 써놔요. 그러니까 작년 8월 2일까지 서울 강남은 3주택까지 공급받았다고. 그래서 투기 세력이 몰린 거야. 이걸 갖다가 팔고 하면은 뭐 불과 한 달 만에 1억씩 올라버리니까 그때까지는 3주택까지 공급받아요. 그런데 다만 이렇게 나오잖아. 다만 투기과일지구 밑줄 조정 대상 지역 밑줄 최초 사업시행 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 한 채 받는다 이 말이야. 이건 세 채 안 받고 한 채 받는다 이 말이 원칙으로 가는 거야.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말이 가로 열고 8월 3일부터 작년 8월 3일부터 서울 강남이라고 써. 작년 8월 3일부터 서울 강남은 이제 한 채 받는 거야. 투기과일지구로 지정됐으니까. 이거 중요한 내용이다.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다.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다. 자, 관리처분 계획 인가 동그라미 4번 나오죠? 거기다가 써놔요. 하나만 써놓습니다. 가로 열고 쭉. 자, 조그만하게 써놔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의 조정 시기는 조정시기라는 말이 1년 내 하자 해서 이게 생겨났어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의 조정시기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의 조정시기는 인가를 신청한 날부터 조정시기가 인가를 신청한 날부터 1년을 넘을 수 없다. 자, 조정시기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의 조정시기는 인가를 신청한 날로부터 1년을 넘어서 조정을 하면 안 됩니다. 1년을 넘을 수 없다라는 것만 써놓기만 해요. 기억년 티켓 안 읽어봐도 좋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